안녕하세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택수입니다. 오늘은 미래 인류의 이상향 해저도시라는 제목으로 해저도시나 해저기지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해저도시는 어떤 것일까요?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은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이 언급한 아틀란티스일 것입니다. 이후로 해저도시에 대한 여러 이야기는 모두 아틀란티스에서 영감을 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의 영화인 아쿠아맨에서 나오는 도시도 아틀란티스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영화에서 보면 해저에 대한 이미지는 모두 어두운 이미지의 공포 영화가 많았습니다. 이는 아마도 해저는 빛이 들어오지 않는 어둠의 세계이기 때문이고 우리가 그동안 눈으로 볼 수 없었던 미지 세계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주도시에 대한 이미지는 어떨까요? 여러 공상과학 영화나 만화에서 다양한 우주도시를 제시하고 있는데 나사나 블루 오리진에서 제시한 스페이스 콜로니가 현재 가장 많이 제시되고 있는 형태입니다. 자체 회전에 의해서 인공 중력을 생성하고 내부에 녹지를 조성해서 자체 생태계를 구성하는 방식입니다. 앞에서 해저도시와 우주도시에서 연상되는 이미지와 같이 해저와 우주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해저는 수심 30m 이하는 햇빛이 들어오지 않는 암흑 상태인데 반해서 우주는 수많은 별빛이 있는 빛의 세계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주는 진공의 무중력의 세계인데 반해서 해저는 물로 꽉 찬 고압의 세계입니다. 우주는 대체로 극한의 저온 상태이고 일부 빛을 받는 부분은 고온의 세계지만 해저는 저온의 세계입니다. 하지만 해저에도 해저 화산이 있는 열수공은 따뜻한 세계입니다. 이러한 환경에 의해서 우주는 생명이 없는 세계지만 해저는 여러 다양한 생물이 존재하는 생명이 있는 세계입니다. 오랫동안 과학자들이 천체망원경을 이용해서 우주를 관측하고 현재는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달지도, 화성지도를 넘어서 우주지도까지 작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해저는 지구의 일부인데도 불구하고 지도가 작성되지 않은 미지의 세계입니다. 먼 우주보다 같은 지구인 해저를 더 모르는 실정이죠. 이에 최근에는 수심 4,000m 깊이의 심해에 수중 로봇을 투입해 50cm의 정밀도를 갖는 해저 지도를 만들고 1등에게는 4천만 달러의 상금을 수여하는 대회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우주 지도를 작성할 만큼 발전한 우주기술도 처음에는 군사적 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과거 냉전시대에 인공위성 개발 경쟁에서 유인 우주선, 달 착륙 경쟁까지 이르렀고 이후에 평화적 목적으로 우주 정거장이나 화성 탐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해저도 처음에는 냉전시대에 해저 군사기지에서 시작을 되었는데 이후 연구가 중단되어 우주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연구가 더디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주 개발을 하면서 개발된 기술은 알게 모르게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어쿠션이 들어간 신발은 장기간 우주 생활 후 복귀한 우주인의 뼈를 보호하기 위해서 개발되었고 우주에서는 생존을 위해서 수경 재배나 정수기, 냉동 건조식품 기술이 개발되었습니다. 그동안 개발된 우주 기술이 일상생활에 들어와 발생한 경제적 효과는 약 45만 명의 생명을 구하고 19,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해저 기지를 건설하기 위한 기술도 우주 정거장을 만들기 위한 기술과 동일하게 극한의 조건에서 활동하고 거주하기 위한 기술입니다. 또한 여러 학문 분야가 모이는 융합기술이며 각 분야 최첨단의 극한 기술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해저 기지의 건설은 단순한 해저 기술의 개발뿐만 아니라 향후 일상생활에서 쓰일 수 있는 다양한 기술이 개발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해저에 기지를 짓는다면 어떤 용도로 활용할 수 있을까요? 먼저 우주에서 우주 환경을 이용해서 다양한 과학 연구를 수행하는 것과 같이 해저에서는 심해 환경을 이용해서 의료나 생물 연구와 같은
다양한 연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해나 기상, 해양 현상 관측을 수행할 수 있는데 심해에서 관측을 수행하면 지진이나 해일의 경보를 더 빨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저에서 지속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독립생태계 연구, 그리고 해양 소음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할 수 있습니다. 군사적으로는 국가 안보를 위한 수중 감시 체계나 드론, 잠수함의 전진기지, 충전 스테이션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저 환경을 이용해서 잠수 기술이나 우주 환경에서의 적응 훈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해저를 볼 수 있는 곳은 있을까요? 해저 기지는 아니지만 국내외에 관광용으로 해중 전망대나 호텔,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울릉도나 울진에 해중 전망대가 있고 해외에는 괌이나 이스라엘에 해중 전망대와 수중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모두 수심 5, 6m 정도인데 육상과 연결되어 있고 수중 경관을 보기 위해서 수심이 얕은 곳에 지어졌습니다. 계획 중인 해저 호텔로는 포세이돈 언더시 리조트, 두바이의 하이드로폴리스 호텔이 있습니다. 모두 해상으로 배를 타고 가서 수중의 객실이나 레스토랑을 이용하는 형태입니다. 하이드로폴리스 호텔은 중도에 취소됐는데 수중 경관을 보기 위해서 투명 아크릴 창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압에 견디기 위해서 두께가 1m가 넘습니다. 이는 수족관의 투명 벽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는 5,000명이 살 수 있는 해저 도시 오션 스파이럴을 계획하고 발표했는데 이는 3D 프린터로 짓고 자체적으로 에너지와 식량을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건설하는 데 드는 비용은 30조 원 이상이 들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이를 위한 기술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해중 전망대나 레스토랑, 호텔에서 보셨듯이 이러한 시설은 모두 육상이나 해상과 연결되어 있고 에너지는 모두 육상에서 공급받는 방식입니다. 해중에 건설되는 구조물은 에너지나 공간의 연결성에 따라서 분류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앞의 해중 전망대나 레스토랑과 같이 공간적, 에너지적으로 모두 육상과 연결되어 있는 형식입니다. 기술적으로 가장 낮은 단계인데 두 번째 유형은 에너지는 육상과 연결되어 있으나 공간적으로는 단절된 구조입니다. 이러한 형식은 주로 자원채굴 기지에 사용됩니다. 세 번째는 공간적으로 해상이나 육상과 연결되어 있으나 에너지는 독립된 형태로서 앞의 오션 스파이럴과 같이 현재 제시되고 있는 해저 도시의 형태입니다. 마지막으로 공간과 에너지가 모두 독립적인 형태인 네 번째 형태가 있는데 이는 과학 연구나 군사용으로 적합한 형태입니다. 이 유형은 잠수함과 같은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전 세계적으로 연구된 공간적으로 단절된 해저 기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초기 냉전 시대에 미국과 프랑스, 독일에서 시작되었으며 수심 10m에서부터 시작해서 100m까지 다양합니다. 초기에는 한두 명이 짧은 시간 머무는 데부터 시작해서 1970년대에는 4인이 20일 체류하는 데까지 발전하였습니다. 1960년대부터 70년대에 많은 해저기지가 제작되었고 이를 통하여 잠수기술 연구, 생물 연구 등이 수행되었습니다. 이후 1986년에 미국 해양대기국에서 아쿠아리우스를 건설해서 나사의 우주훈련인 니모7과 잠수기술의 발전에 사용되었습니다. 이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유일한 해저기지입니다. 현재 유일한 해저기지인 미국의 아쿠아리우스는 플로리다 바다 18m에 위치하고 있으며 잠수기술뿐만 아니라 나사의 극한 환경 미션 니모를 통하여 지구와 화성의 우주 비행사 간 교신의 시간 지연 시뮬레이션, 우주 장비 테스트 외에 외계 환경 생활 연구와 같은 극한 환경 및 고립생활 문제 해결 연구에 사용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잠수함 손원일함도
해저기지에서 연구된 기술이 사용되었습니다. 예, 그러면은 해저기지를 지으려면은 어떤 기술이 필요할까요? 먼저 어디에 지어야 할지,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어떻게 들어가야 하는지, 그러면 생활하면서 물자 공급이나 전기, 산소는 어떻게 공급해야 될지, 그리고 살기에 안전해야 되는 그 기술, 그 다음에 오래 살아도 건강은 괜찮을지, 그리고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데에서 대비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먼저 어디에 지어야 할까 생각해 보면은 해저 기지를 지었을 때 어떤 지진이나 해일이 와서 무너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재해에 안전한 해저 부지를 찾는 입지 선정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가? 해저에서 육상과 같이 건물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분을 모듈러로 만들어서 속에서 조립을 하는 방법을 써야 됩니다. 모듈러 구조체 설계, 시공 기술. 그러면은 해저에서 이러한 조립해서 만드는 기술이 필요한데 이때 사람이 일일이 작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잠수를 해서 작업할 수 있는 시간은 최대 20분인데 이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안전의 문제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중 건설 로봇을 개발해서 이를 이용해서 짓게 됩니다. 그럼 해저 기지까지는 어떻게 들어가야 할까? 수중 터널을 이용할 수도 있고 해상 출입구 아니면은 잠수함을 타고 수중 이동체를 타고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물자 공급이나 전기나 산소는 어떻게 해야 될까? 물자 공급은 드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물자 공급은 사람이 들어가기는 힘들고 드론을 이용해서 물자를 싣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는 해양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해양 신재생 에너지는 풍력이나 화력, 조력 발전을 의미합니다. 에너지가 생산이 되면은 물을 전기 분해해서 산소를 만들 수 있고 해수 담수화 기술을 통해서 물을 계속 공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만들어진 해저 기지는 안전할까? 이를 위해서는 수중은 고압의 상태이기 때문에 고압에 안전한 수압 분산 구조체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는 보통 돔 형식으로 짓게 되는데 이렇게 지으면은 압력이 분산되게 됩니다. 장기 거주에도 건강은 괜찮을지 이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연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해저에서 사고가 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먼저 사고 구역을 차폐하고 안전하게 탈출해야 되겠죠. 공상과학 영화에서 보듯이 우주에서 불이 나면은 그 구역을 막습니다. 해저도 마찬가지로 불이 나는 구역이 있으면은 그 부분을 막고 화재를 진압하게 되고 큰 사고가 났을 때는 캡슐과 같은 형식을 이용해서 긴급 탈출하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최근에는 자동으로 복구되는 스마트 머티리얼 기술이 개발되었습니다. 이는 어떤 콘크리트 같은 데서 균열이나 파괴가 발생했을 때 자동으로 복구하는 기술입니다. 이러한 기술이 해저 기지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입지 선정과 건설 기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지상에서 건조된 뒤 해저로 옮겨서 조립하는 모듈러 공법이 필요합니다. 모듈러 공법으로 수중에서 조립할 때는 수중 무인 건설 로봇을 활용하게 됩니다. 사람이 작업할 경우에는 작업 시간이 길어지면은 건강에 해로울 수 있고 목숨에 위태로울 수도 있기 때문에 수중 건설 로봇을 이용합니다. 현재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는 우리 R, 우리 L, 우리 T라는 수중 무인 건설 로봇을 개발했습니다. 우리 L은 수중에서 가벼운 작업을 하기 위해서 개발된 로봇이고 우리 T는 수중에서 케이블을 매설하기 위해서 개발된 로봇입니다. 우리 R은 수중에서 어떤 굴착 작업이나 흙을 파는 데 이용되는데 육상에서 포크레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설 부지 선정이나 확보 기술을 위해서는 햇빛의 투과 여부도 있지만 부지가 안전한 구역이냐 지진이 발생할 수 있는 구역인지 아닌지 먼저 판단하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외부의 기압이나 내부 압력 등을 고려할 때 보통 30에서 100m 정도가 해저 도시를 건설하기 위한 적당한 수심이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모듈러 공법을 이용해서 해저 기지를 짓는 걸 생각해 보시면은 여기 그림에서와 같이 각각의 어떤 모듈을 이용해서 확장해서 이어붙이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어붙이는 공사는 앞에서 말씀드린 수중 무인 로봇이 수행하게 됩니다. 안전 및 생명 유지 기술입니다. 수중에서는 10m의 1기압씩 증가하는 고압의 상태입니다. 1기압은 1제곱미터의 넓이에 10톤의 무게가 작용하는 그런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당히 고압인데 수심 100m에서는 100톤의 힘이 작용하는데 이러한 고압에 버틸 수 있기 위해서는 돔이나 쉘 형태의 구조물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런 형태의 문제뿐이 아니라 구조 안전성을 위해서 고강도의 신소재 기술의 개발과 적용이 필요합니다. 해저 기지에서 생활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자동 소화할 수 있는 기술, 응급 상황일 때는 비상탈출 캡슐을 이용해서 탈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에너지 공급이 원활히 된다면 이를 이용해서 해수 담수화 장치를 통해서 물을 공급할 수 있고 산소 발생 장치를 이용해서 생명 유지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계산으로는 100개 가족이 거주할 때 하루에 최소 300만 와트아워의 동력이 필요한 걸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해저 도시의 계획은 어떨까요? 과거에 과기정통부에서는 20년 후 미래 기술로 해저 도시를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미래에는 수중에서 그리고 해저에서 생활이 가능하고 일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토해양 메가트렌드라고 과거 국토해양부 시절에는 미래의 인구 구조와 사회 환경이 변화에 따라서 해저 도시 개발이 필요할 걸로 예상을 했습니다. 현재 그러면 우리나라 해저 과학기지는 언제 개발이 될 수 있을까요? 현재 존재하고 있는 유일한 해저 기지인 아쿠아리우스는 수심 18m에 건설이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현재 2단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2026년까지 수심 50m의 해저 기지를 건설하고 그 다음에 2031년까지 2단계로 수심 200m의 해저 기지를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단계의 경우에는 육상에서 에너지를 공급받고 규모는 약 1562세제곱미터인데 사실 규모를 봤을 때 어느 정도인지는 상상이 안 가시죠. 이 정도면은 컨테이너 한 박스 3개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단계에서는 5명이 최대 28일 동안 체류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단계에서는 1단계와는 다르게 자체 발전 에너지를 사용하고 수심 200m에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단계는 30명이 최대 77일 정도, 그러니까 2달 정도를 체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규모는 1단계보다는 훨씬 커서 1단계에서와 같은 모듈형 구조물을 더 많이 연결해서 크게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물론 이때 건설은 모두 수중 건설 로봇을 이용해서 건설이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 건설되는 미래의 해저 도시는 어떤 모습일까요? 미래에는 다음과 보시는 그림과 같이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합니다. 먼저 해상 풍력이나 수소 그리고 조류 발전을 이용해서 전기를 공급받습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데 필요한 식량은 바다 목장을 통해서 얻습니다. 바다에서 그리고 심해에서 채취하는 자원은 이러한 벌룬을 이용해서 육상으로 이송하게 됩니다. 육상과 해저 기지의 왕복은 어떻게 할까요? 여기서는 1단계의 경우에는 바다 터널을 이용할 수도 있고 2단계의 경우에는 잠수함과 같은 장치를 이용해서 왕복하게 됩니다. 이러한 해저 기지나 해저 도시가 여러분들 생각에는 먼 미래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바다와 해저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10년 뒤에는 해저 기지에서 다시 만나 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